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8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태양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이 이제 장비를 통해서 관측한 태양의 표면 구조 몇 가지를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밝고 둥근 면을 우리는 광구라고 얘기합니다. 광구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광구에 보면 요 전체 동그란 요 전체가 광구입니다. 이 표면을 광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구에 보면 까만 요런 점들이 크고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흑점이라 그래요. 흑점은 광구에 보이는 검은 얼룩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왜 까맣게 보이냐? 주변부보다 온도가 약 2000도씨 정도 낮아서, 그러니까 2000도씨 정도 낮아서, 그러니까 한 4000도씨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어둡게 보여서 검을 흑자를 써서 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점의 모양과 크기와 위치가 매일 조금씩 변하는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을 이제 장비를 이용해 관측을 해보면 이 흑점이 조금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흑점이 왜 위치가 이동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냐? 바로 태양도 지구처럼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역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흑점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구자들의 관측에 따르면 흑점의 수가 많아졌다가 줄어졌다 하는데 그 주기가 약 11년이라고 합니다. 11년을 주기로 그 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구 표면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무늬가 마치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무늬를 쌀알무늬라고 합니다. 광구에서 나타나는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를 쌀알무늬 라고 하는데 이 쌀알 무늬는 광구 아래에서 뜨거운 부위는 올라오고 위로 솟아오르고 차가운 부위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늬입니다. 고온의 물질은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그곳은 밝게 보이고요. 그리고 냉각된 부위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곳은 어둡게 보이게 되는데 요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쌀알과 같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구가 공기로 둘러싸인 대기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태양도 대기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태양의 빛이 워낙 밝으니까 대기층을 관찰할 수 없는데 특별한 장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태양빛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나타났을 때 태양의 대기층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아래 사진 보시면 태양의 전체 부분이 가려진 개기일식 때 사진이고요. 이 태양의 광구 바로 바깥 요 자리 요렇게 자리는 얇고 아주 밝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위를 우리는 채층이라고 하고요. 이 채층으로부터 요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요렇게 물질과 에너지가 분포됩니다. 요 부위를 우리는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읽어볼게요. 광구 위, 얇고 붉게 보이는 대기층을 채층.
그리고 채층 위로 멀리까지 뻗어 나가는 것 같은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하는데, 우리 사진에서는 이 코로나가 약간 붉게 또는 주황색으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 태양빛이 완벽하게 가려지면 코로나 부위는 청백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태양의 대기층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두 개의 구조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요렇게 뭔가 솟아오르는 불기둥처럼 표현된 구조들입니다. 요렇게 솟아오르는 불기둥들은 모두 흑점 부위에서 채층의 물질들이 위로 솟아오르는 건데, 흑점 부근에서 채층의 물질이 코로나까지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요 불꽃 덩어리를 우리는 홍염이라고 부르고요. 특히나 이제 강한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불꽃 덩어리가 분출이 되면서 많은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플레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괄호 3번 흑점 부위에서 채층 물질이 코로나까지 솟아올랐다가 내려가는 불꽃 덩어리는 홍염. 그리고 특히나 요 흑점 부위에서 강한 폭발에 의해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플레어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에다가 좀 표현을 해볼까요? 자, 요 그림에다가 먼저 첫 번째 그림에서 요렇게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요 얇은 요 층이 채층이다. 그리고 채층 바깥으로 요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요 부위가 코로나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광구 바깥으로 솟아 올라오는 불꽃 덩어리 중에 얘는 홍염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강한 폭발에 의해서 엄청난 불꽃 덩어리가 빠져나오면 얘는 플레어에 해당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의 활동이 좀 주기적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가 반복이 돼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흑점수가 증가할 때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고요. 이때 태양에 의해서 방출되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태양풍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가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리고 홍염이나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돼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는 오로라가 평소보다 넓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오로라는 지구의 대기층이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로라가 더 넓게, 더 자주 발생됩니다. 그리고 태양풍에 의해서 통신 교란이 일어나요. GPS 교란이 발생하고요. 인공위성이 고장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양풍은 아주 강한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풍에 노출된 우주 비행사는 세포 손상,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지역에 특히 태양풍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북극 지역으로 비행기 운항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운항을 하게 되면 승객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이제 전기 통신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전력 장비에 손상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태양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식물의 광합성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